안녕하세요. 간호윤 교수님의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책의 8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8장. 덕일랑 앞에서 받잡고 복일랑 뒤에서 받잡고. 각설. 찢어진 막사 틈으로 허연 별무리가 보이더니 이내 잔눈발이 날렸다. 압록 강변의 주인은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였다. 달림이는 지독한 추위에 온몸이 저렸다. 꽃님이는 그런 달림이 허리를 꼭 끌어안고 된바람 맞는 문풍지처럼 떨었다. 끌려온 지 벌써 얼마가 지났는지도 모르겠지만 길에서 새해를 맞은 것은 확실하였다. 몽고군에게 끌려가는 여인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달빛과 별빛을 베개 삼아 베고 잠들었다. 요즘은 몽고군도 추운지 임시 막사를 얼기설기 쳤지만 겨울철 이 나라에서 가장 큰 압록강의 한기를 막아내지 못하였다. 서로를 끌어안고 밤을 새우는 수밖에 없다. 오리의 머리 빛깔 같은 강물은 이미 얼음으로 덮였다. 내일 날이 밝으면 저 강을 건넌다. 내 비녀, 내 비녀. 꽃님이는 며칠 전부터 더 저렇게 비녀를 찾아대며 잠덫을 심히 하여 달림이를 깨우곤 했다. 그럴 때마다 달림이는 제 몸도 불덩이지만 할 일 없이 꽃님이 언니를 꼭 안아주는 수밖에 없었다. 이마저도 오늘이 마지막이 될 듯하였다. 그렇게 피하였건만 올게 오고야 말았다. 며칠 전부터 달림이에게 눈길을 주던 누린내 풍기는 몽고 장수놈이 오늘 저녁에 밤 시중을 들라고 하였다. 내일이면 저희들 나라로 들어가서인지 오늘은 술판이 꽤 길게 이어졌다. 내 비녀, 내 비녀. 또 한 번 꽃님이는 진저리를 치며 비녀를 찾아댔다. 도리가 떠난 뒤 꽃님이는 늘 그 부러진 비녀를 손에서 놓지 않았다. 그러던 비녀를 몽고놈들에게 붙잡혀 올 때 방에다 떨어뜨리고 왔다. 몽고놈들이 떡전거리에 들이닥쳤을 때 달림이는 꽃님이네 집에서 옷을 깁고 있다가 함께 붙잡혔다. 도리와 고미가 떠나고 얼마간 지난 작년 가을이었다. 달림이와 꽃님이는 몽고군에 잡혀 북으로 지금껏 끌려왔다. 떡전거리에 들어온 몽고군은 닥치는 대로 불을 지르고 사람들을 죽였다. 그러더니 세 패로 나뉘었다. 일부는 남자들이 도망간 산으로 쫓아갔고 일부는 달림이 엄니 또래의 안악들을 모두 우물둥치 옆의 밭으로 끌고 갔다. 또 다른 한패의 몽고군은 달림이와 같이 젊은 여자만을 데리고 읍성 안으로 들어갔다. 달림이 엄니와 달림이는 그렇게 맥없이 헤어지고 말았고 이제는 서로 생사도 모른다. 그때 읍성 안에는 이미 다른 곳에서 몽고군에게 끌려온 여인들로 가득했고 모두 달림이 또래였다. 그 수는 어찌나 많은지 달림이가 아는 셈으로는 모두 헤아릴 수조차 없었지만 지금은 퍽 많이 줄었다. 몽고놈들의 능욕을 참다 못해 목숨을 끊은 여인들이 반이라면 반은 여인의 몸으로 천리길을 걷다가 벼슬아치 집에 그렇게 많다는 백문연꽃 떨어지듯 슬프게 죽어갔다. 목련꽃은 잎보다 꽃을 먼저 피운다. 꽃이 져야만 잎이 난다. 앞뒤가 바뀌어서인지 꽃이 피는 날이 곧 지는 날이다. 벙그는 새하얀 목련꽃 봉우리는 꼭 순결하고 아리따운 계집애 같지만 일찍 지고 만다. 바짝 말라 마른 갈색으로 땅에 뒹구는 꽃잎은 참으로 슬프다. 달림이는 제 신세나 내 신세나 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직도 앞으로 뒤로
끝없이 이어지는 행렬이다. 달림이는 꽃님이 언니만은 놓치지 않았다. 달림이는 꽃님이 언니를 놓치기라도 하는 날이면 도리도 고미 언니도 엄니도 다시는 만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몽고군은 낮에 눈여겨 보아두었던 여인들을 밤마다 갈아들였다. 달림이는 틈만 나면 꽃님이와 제 얼굴에 흙을 묻히고 되도록 몽고군의 눈에 띄지 않게 행동하였지만 도리가 없었다. 다른 날이면 잠자리에 들 시간인데 오늘은 술자리가 길어서인지 밖은 여전히 소란하다. 어차피 능욕을 당했다면 벌써 죽은 목숨이었다. 달림이 없이는 꽃님이 언니도 며칠을 넘기지 못할지 모른다. 북으로 끌려오면서 그래도 다행인 것은 꽃님이의 정신이 조금은 돌아왔고 달림이보다도 오히려 몸은 더 건강하였다. 달림이는 낮에 눈길을 주던 몽고놈을 상대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자 그렇잖아도 추위로 잔뜩 옹그린 몸이 자지러지게 놀라며 머리털이 고추 서는 듯했다. 이 말을 짚어보니 어스름 저녁 무렵보다도 열이 더 오르고 땀기까지 촉촉하다. 언제부터인가 생각나지도 않았던 도리의 얼굴이 오늘은 또렷이 떠오른다. 돌아. 달림이는 가만히 도리의 이름을 불러봤다. 어차피 죽은 목숨이다. 여러 차례 도망칠 기회를 엿보았지만 기회를 찾지 못하고 여기까지 오고야 말았다. 이젠 더 이상 피할 수 없다. 이래 죽나 저래 죽나 가로지나 세로지나 죽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달림이는 첫잠이 깊이 든 꽃님이를 살며시 깨웠다. 꽃님이 언니, 꽃님이 언니. 다행히도 꽃님이는 금방 눈을 떴다. 달림이는 입가에 손을 갖다 대고 눈을 깜짝이고는 꽃님이 언니 손을 잔뜩 움켜쥐었다. 심장은 중이 법고치듯 두 방망이질을 치고 조비비었다. 꽃님이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는 듯이 소나기에 잔뜩 힘이 들어갔다. 도망을 치려면 낮에 보아둔 압록 강변의 갈대 기슭으로 들어가야 한다. 달림이는 언젠가부터 길에서 주워 허리끈에 숨겨 넣어둔 작은 칼 조각으로 막사의 뒤를 찢었다. 막사 천막은 의외로 쉽게 찢어졌다. 생각대로 여기저기 술판을 벌리느라 막사 뒤에 보초병은 없었다. 보름인가 보다 달은 휴양한데 벚꽃처럼 하얀 별빛이 소나기처럼 쏟아지고 있었다. 먼저 꽃님이를 내보내고 달림이가 손얼음으로 땅을 짚으며 뒤따라 나왔을 때다. 누군가 막사 뒤로 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달림이는 겁결에 꽃님이 입을 막고 돌아섰으나 이미 발자국 소리는 뒤에서 멈췄다. 달림이는 오금이 풀리고 눈앞이 캄캄하여 꽃님이를 안고는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다. 거친 소나기가 달림이의 목덜미를 쥐었다. 달림이는 온 힘을 다하여 칼 조각을 쥔 손에 힘을 주어 휘두르며 일어섰다. 엉겁결에 한 발짝 물러서며 희죽 웃는 몽고군은 하필이면 낮에 눈길을 주던 그놈이었다. 놈은 다른 병사들을 부르지 않았다. 달림이가 잼쳐 칼 조각을 움켜쥐고는 놈의 웃는 얼굴을 향해 힘껏 내저었다. 그러나 칼 조각이 허공에 하얀 달빛만 흩뿌려 놓았을 뿐이었다. 놈의 표정이 바뀌고 달림이의 손에서 칼 조각은 힘없이 떨어졌다. 어느새 뽑은 놈의 칼끝은 초다새 달 그늘처럼 싸늘하게 달림이의 옷고름을 향했다. 달림이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하늘엔 달과 별이 소금꽃처럼 활짝 피더니 배추나비처럼 달림이의 몸으로 홀홀 날아 들어왔다. 고드름 풀리던 봄날 얼음 조각이 서럽게 햇살을 받으며 쓰러지듯 별빛도 쏟아져 날아들었다.
달림이는 눈을 감았다. 달도 별도 하늘도 어둠뿐이다. 이제 모든 게 끝이다. 도리가 엄니가 떡전거리가 어둠 속으로 지나갔다. 삶의 끈을 여기서 놓는다는 게 그렇지만 혀를 깨물기만 하면 된다고 달림이는 생각했다. 그때였다. 주기 아씨. 꽃님이의 낮은 외침이 달림이의 귀에 들렸다. 달림이가 눈을 떴을 때 하얀 달빛에 놈의 뒤에 또 다른 사람 얼굴이 어릉어릉했다. 순간 놈의 얼굴이 손으로 가려졌는가 싶더니 목줄기에 한 줄기 섬광이 지난 자리를 따라 검은 물줄기가 하얀 달빛을 받으며 허공에 줄을 그었다. 달림이의 눈에 주기아 씨가 어른거렸다. 주기아 씨는 조용히 손을 입에 갖다 대었다. 역시 달림이가 보통이 아니구나. 주기아 씨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놈의 시체를 끌어 옆 도랑에 놓고 싱긋이 웃으며 달림이의 어깨를 툭 쳤다. 그러고는 잠깐만 기다리거라. 귀갯말을 하고는 여러 막사 뒤를 여기저기 찢어 놓았다. 이 정도면 됐겠지. 가자. 주기아 씨는 꽃님이와 달림이를 양손에 갈라잡고 갈대 숲으로 조용히 들어갔다. 강을 따라 오리는 실이 왔을 때쯤 다른 처녀들도 찢어진 막사 틈으로 나왔는지 여기저기 횃불이 비치고 소리가 요란하였다. 달림이는 긴장이 풀려서인지 몸이 덜덜 떨리고 정신도 몽롱해졌다. 주기아 씨가 그런 달림이의 모습을 보고는 잠시만 쉬었다 가자고 하였다. 그러고는 꽃님이의 손을 가만히 끌어당겨서는 얼굴을 찬찬히 뜯어 보는 듯 했다. 달림이는 주기아 씨 눈에서 분명 달빛이 반짝이는 것을 보았다. 잠시 뒤 주기아 씨는 허리춤에서 무엇인가 꺼내서 꽃님이의 손에 쥐어 주었다. 꽃님아, 다시는 잃어버리지 마라. 아, 내 비녀. 꽃님이 언니 말처럼 비녀는 분명한데 한 개가 아닌 부러진 비녀가 두 개였다. 주기아 씨는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달림이에게 말했다. 달림아,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라. 나는 며칠 전부터 이곳에 와 너희를 기다렸다. 나는 순간 주기아 씨의 말소리는 몽고 군사들의 군호 소리에 묻혔다. 소리 나는 쪽을 돌아보니 환한 달빛으로 마치 소금을 뿌려놓은 듯한 갈대밭 저쪽에 어느 틈에 쫓아왔는지 몽고 군사 여러 놈이 먼 발치로 보였을 때였다. 쉿! 어느 놈이 활 시위를 당겼는지 눈발과 달빛을 뚫고 화살 하나가 꽃님이 가슴팍으로 날아들었다. 달림이의 외마디 소리와 화살 꽂히는 소리가 동시에 밤 하늘을 짧게 갈랐다. 아! 퍽! 화살은 어느새 꽃님이를 감싸는 주기아 씨의 등에 꽂혔다. 그러나 주기아 씨는 이미 생각이나 했던 듯 조금도 당황한 빛이 없었다. 달림아, 시간이 없어 이야기를 다 못하겠구나. 이대로 함께 갈 수도 없고 내가 저놈들을 유인할 테니 너는 강을 따라 쭉 내려가라. 그러면 중실한 두 사람이 배를 대고 있을 게다. 그들이 너희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줄 테니 걱정 말아라. 달림아, 꽃님이를 잘 챙겨주기 바란다. 내가 살아있으면 곧 만나게 될 거지만 만약 안 오면 아니다, 다 운명인 것을 연연하여 무엇하겠니. 이제까지도 모르고 살았거늘. 너희들만 무사하면 됐지. 어서 가라. 주기아 씨의 음성은 낮았지만 단호했다. 순간 주기아 씨 눈에 맑은 달빛이 반짝 내려앉았다. 주기아 씨는 잠시 꽃님이를 보는가 싶더니 와락 끌어안았다. 고맙다, 꽃님아. 그러면 그렇지. 내 이미 짐작하였다만.
그러고는 알 듯 모를 듯한 말을 하며 달림이 손을 끌어 꽃님이 손에 쥐어 주었다. 달림아, 꽃님이 잘 부탁한다. 달림이가 무어라 말할 틈도 없이 주기아 씨가 갈대를 헤치며 냅다 몽고 군들 쪽으로 뛰기 시작했다. 이놈들, 여기다! 내가 고려인 죽이다! 달밤 차디찬 허공으로 주기아 씨의 음성이 차갑고도 무겁게 튀어올랐다. 바짝 얼어붙은 겨울 밤을 깨는 우렁찬 소리였다. 거의 동시에 몽고군들의 외마디 소리와 아우성이 달림이의 귀에 들렸다. 달림이는 꽃님의 손을 잡고 달빛 아롱거리는 강가를 따라 아래로 뛰기 시작하였다. 그 뒤 달림이와 꽃님이는 주기아 씨가 말하는 뱃사람을 만났고 그 배를 타고 이 강화도의 김준의 집으로 들어와 기생이 되었다. 김준은 주기아 씨가 오지 않는다며 달림이와 꽃님이가 노비로 살든지 아니면 달림이에게 기생이 되라고 강요하였다. 주기아 씨에게 배와 사람을 빌려주었으나 오지 않으니 달림이에게 그 값을 치르라고 종주먹을 들이댔다. 달림이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강화도는 딴 세상이었다. 여인들은 대단히 비싼 중국산 비단 옷을 입었고 사치스런 치장으로 몸을 감쌌다. 저고리 위에 치마를 입고 그 위에 소매 없는 반비라는 겉옷을 걸쳤다. 허리에는 오색 비단끈에 맵시 있게 쟁그랑거리는 금방울을 달아 꾸몄고 비단으로 만든 향주머니도 찼다. 얼굴에는 미인수를 바르고 분가루를 칠하고 머리에는 다리라는 가발도 얹었다. 이 다리는 백정들의 머리카락을 모아 만들었다. 저 다리는 부역 나간 남편의 식량을 대기 위해 혹은 식구들의 골른 뱃속을 위해 잘라판 머리였다. 이 머리에 비단으로 만든 몽수라는 검은색 너울을 썼다. 아이들은 단단한 강엿을 입에 달고 살며 끼니 때마다 감주도 먹었다. 그러나 백정들의 남루한 삶은 제 몸조차 가리기 어려웠다. 하루에 한 끼조차 떼거리를 찾지 못해 배를 고른데 권세가들은 하루에도 연화문이나 학이 그려진 비취색의 청자에 담아 만금어치를 먹어치웠다. 여기저기 그득히 온갖 맛난 음식을 차려놓고 하인들도 술에 취해 비단료에 토악질을 해놓고 말이나 개들조차 살이 피둥피둥 쪘다. 벌써 한 해가 지나 그맘때가 되었다. 그날 참 길고도 무서운 밤이었다. 달림이는 그날도 휘읍스름한 달빛이 저렇게 밝았지 하며 긴 한숨을 들이쉬었다. 어느새 나왔는지 꽃님이가 달림이 손을 꼭 잡고 한 손에 비녀를 내보이며 쳐다보았다. 주기아 씨는? 그날 이후로 꽃님이는 비녀를 손에 꼭 움켜쥐고 다니며 혼잣말처럼 주기아 씨를 찾았다. 하지만 주기아 씨는 지금껏 오지 않는다. 달림이는 꽃님이에게 준 부러진 비녀 2개가 무엇을 말하는지 궁금하였다. 무어라 글자가 적혀 있었지만 달림이는 글을 배운 적이 없었다. 달림이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 오늘 배운 노래가 제 신세와 다를 바 없었다. 떡전 거리에서 정오를 보내고 달래꽃 지짐을 해먹고 술인 날엔 엄니가 익무초 삶은 물을 억지로 먹여 여름 더위를 막으려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다. 아, 도리는 지금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지낼까? 또 고미 언니와 엄니는 어디에 있는지, 아니 모두 살아있는지조차 모르겠다. 달림이의 생각은 끝 가는 줄 몰랐다. 달림이는 내일이면 기생으로 이 노래를 불러야 한다. 동동이라는 노래인데 동동은 북소리이다. 덕은 뒤에 밭이 없고 복은 앞에 밭이 없고
덕이여 복이여 하는 것을 바치러 오시어요. 달림이가 알던 소교에는 없는 노랫말이었다. 원래 이 노래는 다달이 노랫말을 붙인 달거리체이다. 8간 회의 100의 가물을 위해서 궁에서 바꾸어 버렸다. 원래 달거리체는 그 옛날부터 불려왔다 하니 오래되긴 꽤 오랜 노래기에 이 땅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안다. 동동이란 북소리로 심장과 맥이 뛰듯 사람들의 온몸을 자극하고 생기를 넣어준다. 오늘 기생어미는 이 노래를 달림이에게 가르치며 궁중에선 아박춤이라 불린다고 했다. 그러니 전처럼 부르지 말고 우아하게 불러야 한다고 꽤나 구박을 주었다. 정월 냇물은 얼고자 녹고자 하는데 세상 가운데 태어난 내 몸은 홀로 지내지요. 2월 보름에 님의 모습은 높이 켜놓은 등불 같고요. 만인을 비추실 모습이시어요. 3월 지나며 핀 늦은 봄 달래꽃이여 남이 부러워할 모습을 지니고 나셨어요. 4월을 아니 잊으시고 오신 꾀꼬리세요. 무슨 일로 임은 옛날의 나를 잊으셨는지요. 5월 5일 술인날 아침 약은 천년을 길게 사실 약이라 바치어요. 6월 보름에 벼랑에 버린 빛과 같은 신세여 돌아보실 임을 조금이나마 뒤따르고 싶어요. 7월 보름에 100가지 음식을 진열하여 두고 임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소원을 빌어요. 8월 보름은 한가위 날이지만은 님을 모시고 지내야만 오늘이 진짜 한가위 날이어요. 음. 달림이는 목이 막혔다. 늘 흥겹게 부르던 노래였다. 목소리를 낮추어 입술만 달싹이며 우아하게 부르자니 흥이 날 턱이 없다. 그래도 2월의 달놀이, 5월의 단오놀이, 6월의 유두놀이, 7월의 중원놀이까지는 별거 없이 넘어갔으나 또 8월의 한가위 놀이에 와서 목소리가 걸렸다. 달림이는 연습 중에도 몇 번이나 이 8월의 노래에서 틀려 기생어미에게 잔소리께나 들었다. 달림이는 5월 농부 8월 신선이라던데 하고 혼잣말을 하고는 3, 4월이면 화전놀이를 하고 농악을 치던 떡전거리를 떠올렸다. 그때는 꽹과리와 북, 징, 장구만 있어도 마을 사람들은 덩덕쿵 흥을 냈었다. 기생어미는 궁궐에선 피리, 소금, 대금, 해금, 아쟁, 장구, 북, 박과 같이 합동으로 연주해야 한다며 매몰차게 눈을 흘겼다. 달림이는 백종들의 삶은 고단하기만 한데 백종들이 살기 위해 부르는 노래는 참 호사한다 는 생각이 들어 잠시 동안 멍하니 벽만 바라보았다. 9월 9일 중양절에 약이라고 먹는 국화, 꽃이 집안으로 드니 계절이 깊어만 가요. 10월에 잘게 썬 보리수 나무 같은 내 신세여 꺾어 버린 후에 이것을 지니실 한 분이 없어요. 11월에 살고 있는 토방 자리에 한삼을 덮고 누워 고운 일을 놔두고 따로 지내 슬픈 일이어요. 12월 분지, 산초, 나무로 깎은 소반 위에 있는 젓가락 같은 내 신세여 임의 앞에 들어 사랑을 보이니 엉뚱한 손님이 젓가락을 쓰네요. 동동. 달림이는 겨우 노래를 끝마쳤다. 자신의 신세가 그야말로 꺾어진 보리수요 벼랑에 버려진 빛이요 소반 위에 젓가락 같았다. 동지 섣달 추위라지만 도리가 있다면 여름에 입는 한삼을 덮고 누운들
어떻겠는가마는 지금은 살아있는지조차 모른다. 돌아, 돌아. 일찍 잠자리에 든 꽃님이가 가위에 눌리는지 두 손을 허공에 저으며 몸을 뒤챈다.